소혈관 같은 경우에는 근육층이 없기 때문에 더 잘 망가지게 되고, 과거에는 저희가 열공성 뇌경색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최근에는 소혈관 질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혈관 질환에 의한 열공성 뇌경색이 생기는 위치와 뇌출혈, 고혈압성 뇌출혈이 생기는 위치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흔히 대혈관 질환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질환은 머리에 있는 큰 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겨서 생기게 되는 건데요. 큰 혈관 같은 경우에는 고지혈증이 있다거나 당뇨가 있다거나 그러면 혈관 벽에 이렇게 때가 끼게 됩니다. 그거를 죽상동맥경화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게 서서히 진행돼서 혈관이 점점 막히게 되는 반면에, 이 작은 혈관 같은 경우에는 동맥경화보다는, 그러니까 고지혈증이나 또는 당뇨보다는 혈압과의 관련성이 높아서 혈압에 의해서 망가지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저희가 크게 이제 대혈관과 소혈관을 나누는 것은 일반적인 MRI나 또는 CT 혈관 검사에서 혈관이 보이느냐 안 보이냐를 갖고 나누게 됩니다. 일반적인 MRI나 또는 CT 혈관 검사를 했을 때 보이는 혈관을 저희가 대혈관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머리 안쪽에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중뇌동맥, 전뇌동맥, 후뇌동맥, 그리고 기저동맥이라고 하는 혈관들입니다. 그런 혈관들 같은 경우에는 혈관의 크기가 크고 그 안쪽에서 동맥경화가 진행돼서 뇌가 망가지게 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반면에 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큰 혈관에서 분지가 되는 굉장히 작은 혈관입니다. 큰 혈관 같은 경우에는 혈관층을 보게 되면은 근육층도 있고 그 안쪽에 내피 세포도 존재하는 반면에, 이 관통동맥이라고 하는 작은 혈관은 근육층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잡아주기가, 이 혈관을 잡아주기가 어려워서 혈압이 높아졌을 경우에, 큰 혈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근육층이 있어서 조금 더 잘 견디게 되겠지만, 소혈관 같은 경우에는 근육층이 없기 때문에 더 잘 망가지게 되고, 만약 그 작은 혈관이 점점 혈압을 견디면서 그 혈관이 막히게 되는 경우를 이제 뇌경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과거에는 저희가 열공성 뇌경색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최근에는 소혈관 질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 혈관이 이제 그 혈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게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뇌출혈이 생기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혈관 질환에 의한 열공성 뇌경색이 생기는 위치와 뇌출혈, 고혈압성 뇌출혈이 생기는 위치는 동일합니다. 먼저 대혈관에 발생할 수 있는 혈관 질환의 유형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라 하면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가지고 점점 혈관이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동맥경화 판이 파열이 되면서 혈전이 만들어져서 혈관을 막거나, 또는 머리로 그 피떡이, 혈전이 날아가서 다른 혈관을 막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혈관 벽이 찢어져서 생기는 혈관 박리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요. 특히나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부딪힌다거나, 또는 심하게 이렇게 이렇게 사고를 당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혈관이 찢어져서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에서는 혈관이 점점 혈관 벽이 두꺼워지면서 좁아지는 병이 존재합니다. 흔히 모야모야 병이라고 하는 병인데요. 그런 세 가지 병들은 이제 큰 혈관에 혈관 벽에 병리가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병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혈관 질환이라고 한다면 그 큰 혈관에서 분지되는 작은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소혈관 질환이 혈압을 견디지 못해서 점점 두꺼워져서 막히게 되는 우리가 열공성 뇌경색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 혈관이 혈압을 견디지 못해서 터지게 되면은 고혈압성 뇌출혈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열공성 뇌경색이 생기는 위치와 그다음에 고혈압성 뇌출혈이 생기는 위치는 그런 이유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혈관들이 계속 막히다 보면 뇌가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별다른 증상을 못 느끼는 사이에 조금씩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될 수가 있고, 또 움직임이 좀 둔해질 수가 있습니다.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우리가 혈관성 치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움직임이 점점 느려진다면 그런 것을 혈관성 파킨슨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의로 보면,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이러한 혈관성 치매나 혈관성 파킨슨증 모두 소혈관 질환에 의해서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혈관 뇌질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관통동맥이라고 하는 혈관들이 운동신경이 지나가는 곳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은 뇌경색이 생기더라도 굉장히 마비가 심하게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뇌는 우리가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다 달라지게 되는데, 관통동맥이 많이 분포하는 부분에 뇌경색이 생기게 되면 마비나 또는 구음장애, 발음이 장애가 생긴다든지, 또는 얼굴에 마비가 생긴다든지 팔다리에 마비가 생긴다든지 하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관통동맥이 존재하는 위치가 교내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데, 교내에 뇌경색이 생기게 되면 환자가 발음이 어둔하다든지 또는 손발 쓰는 게 마비는 없는데 어둔하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큰 혈관이 막히는 경우에는 오히려 환자가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든지 또는 한쪽 팔다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 머리의 고위 뇌 기능이 망가지는데, 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고위 뇌 기능이 망가지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마비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심한 불편한 증상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에 분포하는 소혈관은 모세혈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머리 안쪽에 있는 작은 혈관들은 관통동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뇌를 관통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관통동맥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부학적으로 조금 다르게, 모세혈관은 이렇게 점점 혈관이 줄어드는 게 보이는데, 이 관통동맥이라고 하는 것은 큰 혈관에서 갑자기 작은 혈관이 나오게 됩니다. 또 모세혈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예각으로 분지를 하게 되는데요. 관통동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90도 직각으로 분지가 돼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고혈압과의 관련성을 높이는 해부학 구조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 혈관벽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겠죠. 이게 만약에 이 혈관에서 옆으로 분지가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혈압의 영향을 조금 덜 받을 겁니다. 그러나 관통동맥은 이게 직각으로 이렇게 곧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높아지면 그 혈압이 직접적으로 그 관통동맥에 전달이 되게 되고, 관통동맥도 어떻게 보면 본인을 그 혈압에 대해서 뭔가 본인을 지켜야 되니까 점점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두꺼워지게 되거든요. 두꺼워지다가 어느 순간에 막히게 되면은 그것을 뇌경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그것이 견디지 못하고 터지게 되면 처음에는 뇌 미세출혈이라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조그만한 점상 출혈들인데요. 그게 어느 순간 꽝 터지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뇌출혈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혈관 질환도 고혈압과 관련성이 높고, 뇌출혈 같은 경우에도 가장 흔한 것은 고혈압성 뇌출혈이기 때문에 혈압과의 관련성이 높습니다. 또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그 소혈관 자체가 막혀서 생기는 것이 소혈관 질환, 특히 이제 열공성 뇌경색이라고 한다면, 그 혈관이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것을 우리가 뇌출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해부학적으로 관통동맥이 분포하는 부분에 열공성 뇌경색도 잘 생기고 뇌출혈도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열공성 뇌경색이 생겼던 분들이 뇌출혈이 또 잘 생기게 됩니다. 소혈관 질환을 나타내는 MRI는 몇 가지 소견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가장 흔한 것이 조그마한 혈관 하나가 막혀서 증상이 생겨서 응급실로 오시게 되는 경우에 열공성 뇌경색이라는 것이 발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작은 혈관이 막혀서 그쪽으로 피가 안 가게 되니까 뇌가 망가져서 생기는 것이죠. 그러한 급성 병변이 있을 때는 확산 강조 영상이라는 데서 병변이 하얗게 조그마한 점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 외에 이러한 조그마한 점들이 계속 모이게 되면은 나중에 MRI를 보게 되면은 머리 전체적으로 하얗게 보이는 그러한 병변들이 보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것을 백색질 변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뇌와 뇌를 연결해주는 여러 그 신경들이 있는데, 그런 신경들이 자꾸 이런 백색질 변성에 의해서 망가지게 되면 환자의 기억력이 나빠진다거나 또는 환자의 움직임이 나빠진다거나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혈관이 두꺼워지다가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출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크게 출혈이 생기게 되면은 뇌출혈로 오게 되고 증상을 유발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작게 이렇게 출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세출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도 MRI를 찍어보게 되면 특정한 사진에서 이 조그맣게 거먹해 보이는 점들로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미세출혈이 많은 환자분들은 향후에 뇌출혈이 생길 위험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혈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백색질 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 세포와 세포를 연결해주는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이 망가진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신경이 망가지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뇌와 뇌가 끊기게 되게 되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대뇌의 고위 기능들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지 기능이겠죠. 그래서 백색질 변성이 있는 분들은 환자가 기억력이 나빠진다든지 또는 성격이 변한다든지 또는 평상시에 하던 어떠한 행동을 잘 못하게 된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치매 증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고, 특히나 혈관이 망가져서 생기는 치매이기 때문에 혈관성 치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뇌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위치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 다르게 되는데요. 이 소혈관 질환이 담당하는 그런 관통동맥 부분에는 운동신경이 지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있는 뇌가 망가지게 되면은 환자는 본인은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뇌가 점점 망가지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환자가 평상시 하던 일을 못하게 된다든지 또는 성격이 변화가 생긴다든지 또는 기억력이 나빠진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경우를 저희가 혈관성 치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간혹 이제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우연히 이제 사진을 찍어봤는데 거기에 병변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이렇게 외래로 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소혈관 질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소혈관 질환이 나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혈관들이 망가진 환자분들한테는 저희가 뇌경색 예방약을 사용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혈압과의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소혈관 질환이 있어서 이 외래로 오시게 되는 분들, 뇌경색이 있지 않은 분들은 첫 번째로는 혈압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뇌경색이 생기는 기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심장이나 또는 큰 혈관에서 뭔가 혈전이 날아가서 뇌를 막는다고 그러면 그 뇌로서도 준비할 기간이 없이 갑자기 이제 뇌가 크게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뭐 한쪽에 마비가 생기다든지 말을 못하게 된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요. 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도 계속 조금씩 뇌를 망가뜨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들은 일상생활에서는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갑자기 이제 건강검진이나 다른 데서 MRI를 찍어보고 뇌가 망가졌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에 빠져서 외래로 오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 장애를 남길 수도 있고,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생하다 보면 치매라든지 또는 다른 운동장애들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결코 작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